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 지나다니는 길, 그리고 일하는 장소 모두 누군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어 공간이 장벽이 된다면 어떨까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값비싼 임대료로 인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 공상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 권리금 분쟁 관련 법률 지원을 통해 공정과 상생의 길을 고민해 보려 합니다. 꽤 오래전부터 임대인들이 갑인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장사가 잘 되는 영세 상인들의 가게와 권리금을 가로채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비교적 최근 2015년에서야 이러한 피해 사례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생긴 조항인지라 아직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법률 지식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살면서 권리금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의해서는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유무형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기존의 상가 임차인들은 다음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통해 자신들이 지급했던 권리금을 회수하고 추가적으로 그동안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룬 영업적 성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리금 계약이 임대차 계약 또는 양도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대법원 판례 또한 존재하기도 하고요. 권리금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닥 권리금입니다. 이는 점포 위치나 상권 등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근처 상권을 살려놓았다면 그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영업 권리금입니다. 이는 영업 노하우나 신용 또는 거래처 네트워크와 같은 무형의 자산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들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금을 통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게에 설치해 놓은 시설이나 비품들과 같은 유형 재산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방해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수수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난 이후 새로 들어올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내용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지급 방해입니다. 셋째, 지나친 고액의 보증금 및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친 고액을 요구하는 것 또한 방해 행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행위가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첫째,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차임 지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상 의무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차 목적물, 즉 해당 점포를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라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 말고 임대인이 직접 정한 신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자신이 받았어야 할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금지 의무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전이나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합의를 통해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법률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이 내용을 알게 되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권리금의 법적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첫째, 권리금 액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둘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최고액은 얼마인지, 셋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넷째, 임대인의 영업 변경권은 어떻게 되는지, 다섯 번째, 계약 갱신 요구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 공상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자문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권리금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존과 상생을 고민하는 프로젝트 공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법무법인 태평양 산하 인권재단 동천과 함께합니다.